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무턱대고 혈압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증상이나 질환에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소화제나 진통제,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사용하거나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장기적인 신경안정제의 복용이나 무분별한 두통약의 남용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고혈압 약에 대해서 또 한번 상당수의 의사나 제약회사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치료라고 하면 일정 기간 약을 먹고 병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듯이 한번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이미 고혈압은 치료보다는 평생 약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 즉 치료제의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걸 꺼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 약을 몇 개월 먹고 나서 고혈압이 없어진다면 누가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까요? 이 영양제를 먹듯이 서로 먹으려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약회사에서 고혈압 약이 아닌 고혈압 치료제를 만들게 된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혈압은 왜 올라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여기서 본태성은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혈관 자체의 노화나 탄성도 저하뿐 아니라 고지혈증, 당뇨 등의 내과적 질환이나 비만, 식습관, 수면, 운동 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관벽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민해 보게 되는 거는 혈관벽에 압력을 올리는 상태인 고혈압을 만드는 이유는 왜 혈관벽에 압력을 올리느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자율적인 반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자율신경이 여기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전신의 혈액을 원활히 공급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혈압을 올려서라도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즉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혈압을 약을 사용해서 낮추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다수의 의사들은 저희 이런 생각에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만성적인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도 없이 인체의 다양한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뇌혈관, 신장뿐 아니라 인체의 대부분 장기가 고혈압에 의해서 서서히 망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고혈압약을 퍼스트 또는 베스트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식이, 생활습관 개선, 운동 등을 통한 혈압 관리도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꼭 혈압약 처방은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본능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 약으로 단시간에 억누르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일부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우려하는 고혈압 약의 부작용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저혈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예외일 수 있지만 최근에 혈압이 올라가서 새로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거나 기존의 고혈압 약을 더 강한 약으로 증량을 하신 분들에서 의외로 혈압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고 어지러움과 함께 불안 초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혈압이 떨어지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해지냐면요. 자율신경은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게 되는데 이 정상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상황이지만 혈압 약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반응을 하면서 불안 초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혈압 약 때문에 갑자기 떨어진 혈압은 말단 조직의 혈액순환을 저해해서 허혈성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최근에 발생한 혈압 상승의 원인이 혈관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인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굳이 고혈압 약을 평생 드시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치 제가 고혈압 약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식이요법이나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비만 이런 예방 등의 생활 습관들은 고혈압 치료에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혈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빨리 혈압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약을 처방을 하거나 처방한 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습관화된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방어작용일 수 있습니다. 왜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합니다. 이런 고민과 진단을 해주는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겠지만 짧은 진료 시간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우리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라도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의 결과 나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화학적 스트레스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걸 찾아내게 되면 해소할 수도 있게 되고 이거 해소를 통해서 평생 불필요하게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이 스트레스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콜티졸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면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고혈압 앞에서 고혈압 약을 먼저 먹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나를 해치는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는지 나아가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서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보는 방법은 없을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